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에 대한 우클릭 행보 평가에 대해서 나는 원래 제자리라고 말했습니다. 보수는 성장, 진보는 분배 이렇게 양자로 만들어가지고 대립을 시켜놨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진보 정권들이 분배에만 집중한 일이 없어요. 그걸 나름 중요성을 강조한 건데 당연히 성장을 추구했죠. 저도 마찬가지죠. 우클릭 했다고 저를 자꾸 모으는데 저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내가 제자리 있어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주가가 옛날에도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확실하게 많이 올 겁니다. 네, 민주당이 집권하면 주가가 오른다라고 말했어요, 강 부대변인님. 네.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뭐 지난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 보면 알 일이죠. 그런데 최소한도로 국민의힘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 우리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그 주장은 아닌 것은 판명이 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민주당 정권이 뭐 주가가 올랐는지 사실 제가 정확히 확인 안 해봤지만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중도층 그리고 우클릭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도 어쨌든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조금 집중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는 어쨌든 간에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상속세 개편에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괄 공제가 현행 5억이었는데 8억으로 늘리고 배우자 공제 현행 5억에서 10억으로 늘리면 총 18억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상속세라든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포함되는 국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속세가 개편이 된다면 어떤 이러한 부분이 많이 해소돼서 중산층에게도 이재명 대표가 좀 서구할 수 있는 어떤 면이 더 열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 부대변인님이 이제 상속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안 그래도 SNS를 통해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어떤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법과 권력은 소수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 절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최고 세율 인하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분이에요. 이렇게 갈라치기를 잘하시거든요. 저희가 최고 세율을 낮춘다는 게 일부의 어떤 부자 이게 아니고요. 기업 상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일정 부분 금액이 됐을 때 자녀들한테 상속을 했을 때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상속 2번 하면 기업이 없어진다, 거덜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기업은 뭡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소기업들의 혜택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율을 좀 낮춰주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부자 감세의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갈라치기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제나 그런 어떤 공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제하자 이 부분은 지난해 여름 때 저희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고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전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율을 매깁니다. 세금을 매기는데 그게 아니라 유산 취득세라고 해서 실제로 자녀가 3명이면 3명이 실제로 내가 받는 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자. 그게 합리적이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요. 우리가 왜 지금 상속세 얘기를 하느냐. 예전에 상속세 기준이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기준과 지금의 현실 물가, 아파트가 그게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반영을 하자는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반론 안 할 수가 없는 게 물가를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5천만 원에서 자녀 공제를 5억을 올리자고 했으면 그 10배 아닙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과도한 것이고 이 5천만 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국민들만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5억 이상의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봤을 때는 조금 부자 감세로 비춰질 수가 있고 이게 자산이 없는 청년들은 조금 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상속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따로 시간을 잡아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 선포 이후, 그러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인터뷰를 처음 한 게 다 유튜브 방송이거든요. 왜 이런 어느 언론의 말로 매체에 나오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택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저는 나름대로 이 지지자들에게 조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도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경선을 치러야 되고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결집이라든가 표의 지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확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에서 좀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소식 짧게 한번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선거법 항소심은 3월 말쯤에 선고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위증교사 재판이 재판장이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죠, 이거는. 이승한 부장판사로 교체가 됐다고 하는데 이 이승한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있었던 그 당시에 정직을 받았던 것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판사고 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실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에 유리한 그런 판단을 내린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